네, 안녕하세요. 대구차병원 산부인과 강희주입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수정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밖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공수정은 자연임신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정자를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안쪽으로 넣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난관에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정자와 함께 수정을 시켜 만든 배아를 자궁 안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인공수정을 먼저 몇 차례 시도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때 시험관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체적이나 정신적,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각각의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꼭 필요한 시술이 무엇인지 의료진이랑 판단을 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번 정도까지 시도를 하고 시험관 시술로 넘어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공수정은 자연임신에 비해서 성공률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나이가 많고 난임 기간이 길다면 지체 없이 다음 시술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신을 서둘러야 되는 경우나 난소 기능 지표가 많이 낮으신 분들은 인공수정 없이 시험관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사정이나 개인적 부부의 가치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공수정은 크게 2주에서 3주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임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배란을 확인하고 시술 날짜가 정해지면 시술 후 임신을 확인하게 되는 총 과정이 있고요. 시험관 시술의 경우에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리 시작하고 바로 과배란 주사가 시작되고 열흘에서 2주 사이쯤에 난자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선 이식을 한다면 그 달에 이식을 진행, 동결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엔 그 다음 달에 이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배아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나 내막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궁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휴학기 없이 연달아서 시도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휴학기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배란을 했을 때 긴 시간 혹은 고용량의 약을 썼을 때는 난소가 부어있거나 모록이 생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이클 정도 휴식을 가지기를 추천드리고 저자극이라든지 난소 기능의 회복이 빠른 경우에는 다음 주기에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릴 때 자연임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임신율이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험관의 경우에는 PGT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또 달라지겠지만 보통 50% 이상의 임신 성공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진행할지 시험관을 진행할지에 대한 의학적인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원인 불명의 난이로 생각이 됐을 때는 인공수정을 먼저 시도해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난관이 잘 열려 있어서 자연임신과 유사한 방법으로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자 상태의 경우에도 경도의 운동성 장애라든지 수적 이상 그래서 총 운동 정자수가 1000만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겠고요. 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난임 기간이 있으신 분들, AMH 수치가 낮으신 분들, 정자의 상태가 크게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시험관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임센터에 먼저 오셔서 현재 본인의 상태를 잘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주치의랑 잘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